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우리가 가장 안 좋아하는 부분이죠. 정강 후약이라고 하는 장 초반에 상당히 분위기 되게 좋게 모두 다 같이 올라가자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장 후반에 갑자기 이스라엘 헤즈볼라 뭐 뉴스가 좀 나오면서 그 이유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걸 나와주면서 갑자기 지금 한 2시 50분 후반대부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좀 상황이 보여지는데 뭐 단기적인 뭐 하락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코스피가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담감도 좀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일단은 밸류업 지수 프로그램이 발표가 났죠. 어제 4시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나면서 그 발표가 나면서 원래 예상했던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밸류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관심도가 식어버렸습니다. 뭐 원래는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통신주들 뭐 이런 것들 들어갔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나오질 않고 계속해서 개인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뭐 두산 밥캣이 갑자기 들어가 있질 않나 해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약간 복합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또 전쟁도 터지고 전쟁 리스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갑작스럽게 좀 시장이 빠진 거는 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단 금투세랑 그 공매도 재개, 제 생각에는 뭐 저의 이제 그냥 견해지만 공매도 재개는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금투세를 지금 뭐 시행한다, 폐지한다,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또 금투세 뉴스는 2025년도 1월달에 얘기할 게 아니라 2월달에 한 달만 좀 밀어보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뭐 얘기하자면 좀 길지만 어저께 금투세 관련해서 특정 당을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토론하는 것도 제가 압축직으로 좀 보긴 봤는데 뭐 솔직히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시장이 떨어지면 인버스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풋옵션, 풋옵션이라는 건 이제 시장 떨어질 때 거는 옵션이거든요. 풋옵션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표현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솔직히 잘 안 씁니다. 왜냐면 그 말인즉슨 대한민국 증시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뭐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그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북한에서 쳐들어오니까 북한 쪽으로 편을 서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장의 이해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얘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저께 그 토론회를 보고 나서 상당히 좀 북받쳤다. 예, 좀 너무나 좀 속상했던 하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와 다르게 중국의 부양책도 좀 셌고 거기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비카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올라가다가 역시나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보고 가시죠. 좀 심각한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예, 뭐 얘기해봤자 제가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자, 내일 강남에서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 카카오티를 호출을 하면 야,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고 싶긴 합니다. 예, 정말 타보고 싶긴 하고, 여기 이어져서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까지 운영이 된다면 야, 점점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진짜 운전사가 없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율주행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맞고, 또 자율주행이나 이런 어쨌든 AI 쪽이잖아요. AI 쪽에 또 관련이 됐다면 또 전력 설비라든지 전기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괜찮아지고 미래 먹거리는 확실히 자율주행, 전력, 뭐 2차 전지, 어쨌든 이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거는 아시면 좋은데요. 자율주행차라는 거는 보통 내연기관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라는 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량으로는 그 전력 소모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로는 할 수가 없고 2차 전지처럼 엄청 큰 배터리가 들어가야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그런 기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하다가 되게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 이어서 오늘은 공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 E&A죠.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건설 쪽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자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남궁흥 대표이사님이 2,400만원 정도 내부자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페노션도 뭐 할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다가 많이 회복을 한 상태긴 한데요. 김영주 상무님께서 1,100만원 정도 장내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공시 요게 좀 큽니다. HD 현대미포조선, 옛날 말로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한 4천억 정도 컨테이너선을 6척 수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잘 만드는 건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LPG선이에요, 여러분들. 요게 유럽의 어떤 회사에다가 6척을 수주했다고 하는데, 계약 상대방은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저께 공시, 어저께 제가 이제 번개 라이브를 해가지고 요걸 말씀 못 드렸는데, HVM이라는 이 첨단 금속, 금속이라든지 강관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투자를 한 50억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첨단 금속 제조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철관 만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HVM이 만드는 지금 금속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첨단 금속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항공 산업에 많이 들어가는 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공시를 하니까, 요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지금부터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저께 미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그냥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 나스닥은 좀 올라가 있고, S&P 500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얕게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 사상 최고치, S&P 500 사상 최고치라고 하셨는데, 조금 뜯어본다면 어저께 그냥 올라간 건 엔비디아의 4% 상승, 테슬라의 1.7% 상승이 모든 걸 다 했다. 엔비디아가 시총이 지금 애플 다음이잖아요. 그런 종목이 4%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이 같이 올라가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상위를 포진하고 있는 모든 반도체 종목이 어저께 떨어진 종목이 없죠. 떨어진 종목이 없다라는 건 결국에는 오늘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저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팍스경제TV를 챙겨보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좀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자,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들한테 심리지수가 요즘 어때요? 경제지표가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까? 구직하기 편합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보는 지수인데, 그게 3년 만에 100 이하 포인트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라는 건 미국의 경제지표가 썩 좋지는 않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앞으로 좀 떨어지나요? 하시는데, 대선 전까지는 미국 시장의 지수를 어떻게든 트럼프든 지금 해리스든 무조건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은 약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또 피해를 받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껏 보셨다시피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고 중국 시장의 영향도 받아요. 어저께 올라갔던 건 중국 시장이 4% 넘는 급등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간 건 미국의 비컷과 그 다음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들이 맞물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시장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쉽게 떨어지는 않을 거니까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 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연말까지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바이고요.
자,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좀 파란불이 많죠. 일단 첫 번째, 밸류업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뭔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안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KB금융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76%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면에 한질칸 같은 종목들이 좀 들어가 주면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죠. 밸류업이 그러니까 시장에는 지금 별로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1.2% 장 초반보다는 좀 떨어졌죠.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2650포인트 돌파했다가 밑으로 조정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역시나 하이닉스가 강하구나, 계속해서 힌트 드리죠.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한 건 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하냐면 전 무조건 하이닉스 선택한다고. 아마 어저께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바닥을 아직 잡아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해서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약간은 좀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제 똑같이 말씀드리죠. 반도체는 아직은 V자 반등을 노릴 땐 아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지켜주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전에 2차전진 좋았습니다. 사실은 좋았는데 지금 음봉으로 싹 빠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2차전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좋아 보이는 섹터가 없어요. 그나마 보자면 요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금호석유, 아모레지,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그다음에 코스맥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중국 관련주라는 거예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당연히 중국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금호석유, 그 다음에 효성첨단소재, 효성 TNC, 중국 관련된 화학주예요. 효성첨단 소재 아라미드, 효성 TNC 말 그대로 그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만드는 회사고, 거기다가 그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한국 타이어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화학주하고 이 화장품 대장주들이 좀 좋아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어저께만큼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은 데 비해서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 대한유화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럼 내일 멘토님 또 10% 올라가나요? 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치만 내일도 양봉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되게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랑 금리 인하 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이거든요. 190조라는 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자면요, 190조라는 건 SK 하이닉스의 시총과 맞먹는 돈을 그냥 푼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지만 어쨌든 중국의 경기가 너무나 침체돼 있고 이번에 중국 양회 때도 별 효과를 못 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화장품, 석유, 화학, 그 다음에 건설주까지 괜찮아질 확률이 되게 높다. 거기다 플러스 철강 쪽까지 괜찮아질 확률이 있고요. 나머지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화학 섹터 말고는 나머지 섹터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솔직히 저는 오늘 밸류업 때문에 금융업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어저께 4시 이후에 보니까 영 내용이 형편없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조금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늘은 좀 좋겠거니 했는데 어저께 밸류업을 보다 보니까 영 아니다 해서 오늘은 오히려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맞았으면 안 됐는데 또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섹터는 그냥 중국 관련된 섹터만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좀 올라가다가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하고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뭐 한 달 뒤에 또 한번 상의해보자라는 이게 좀 더 이상 심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금투세에 대해 얘기는 안 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쉬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장 후반에 갑자기 또 폭락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정치권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끼리의 내부 싸움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때, 지금 상해 지수가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지만, 세계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만 퇴보하고 있다라는 건, 솔직히 지금 2024년도에 일어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은 많이 의아하고, 정말로 많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장을 대응하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니까요. 잘 대응하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